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남편 일을 돕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뿐 아니라 집안이 같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살면서 우여곡절 한 번 안 겪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마음고생을 달고 살았네요. 정확하게는 남편의 누나 셋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을 보면 대개 시부모와 갈등이 있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시누이들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괴롭히지 뭐예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외동딸로 혼자 커서인지 부모님과 유난히 애착관계가 남달랐던 것만 빼고 평범한 삶이었죠.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서 첫 직장도 그곳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액자 공장에서 작업 반장을 맡아 일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2살 위긴 했지만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숙하고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장 회계 말단으로 입사하던 날 상사분이 공장 여기저기를 안내해주면서 직원분들을 소개시켜줬거든요.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상사분이 남편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상사는 저희 남편을 우리 공장의 홍반장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지경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처음에는 원래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주변 아줌마 아저씨들이 남편의 호감을 알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들을 대놓고 밀어주지 뭐예요. 결국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됐고 교제 2년 만에 양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됐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만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누나는 시집을 가서 아이들도 여럿 있었고 막내 누나는 오래 만난 연인이 있다고 했어요. 사귄 지 1년 만에 시댁에 첫인사를 가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누군가와 사귀다가 가족까지 소개받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적잖이 긴장을 했었어요.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펑펑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은 기와가 얹혀진 옛날 한옥이었는데 3대째 내리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먼저 시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두 분 다 어찌나 인상이 푸근하고 좋으신지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날따라 신우 3명이 모두 저를 보러 왔었는데 막둥이 남동생이 처음으로 애인을 데려왔다며 누구보다 지대하게 관심들이 많더군요. 시부모님보다도 제게 더 많이 질문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귄다고 했더니 신우들은 결혼 준비나 자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할 때 누가 돈을 더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며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막둥이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 해주시려나? 나는 신혼집 보증금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래서 형제 많은 집은 불리해. 나는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언니는 8천만 원이나 받았으니 속 편한 소리 할 수 있고 좋겠어. 무슨 소리야. 막둥이보다 내가 먼저야. 나 결혼할 때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거야. 최소 둘째 언니 받은 것보다는 더 받아야지. 그래도 막둥이 장가갈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 좀 해주시지 않겠어? 빈손으로 장가 보내면 아들 뺏기는 건데. 큰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결혼하기 더 힘들어. 막내보다 내가 더 시집갈 때 챙겨야 될 판에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야, 누가 너보고 덜 챙겨가래? 얘는 가만 보면 돈 엄청 밝혀. 셋째 너는 돈 얘기만 나오면 언니고 뭐고 없지? 셋째가 원래 어릴 때부터 돈에 민감했지 않소.
언니가 참아요. 남편은 누나 셋이랑 나이 차이가 나서인지 덜 친해 보였고요. 확실히 3명의 자매들끼리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란 제게는 꽤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었네요. 시댁에 처음 인사하고 나서 다른 부분들은 괜찮았는데 손이 신우 3명이 기가 센 편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뭔가 신우 3명이 호랑이 같고 제가 토끼가 된 심정이달까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더랬죠. 여느 때와 같이 예비 신랑이 전화가 와서 평상시처럼 받았는데 갑자기 제 자취방 앞이라고 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 관련 얘기인가 싶어 마중을 나갔더니 예비 신랑이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집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연애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라 심장이 덜컹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술 마셨어? 평소 안 받는다고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왜? 내가 도저히 술 기운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셨대. 그래서 집도 경매로 들어가고 재산들도 다 차압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보증을 섰다고? 어떻게? 오빠는 언제 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알았어.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말도 아니다. 아버지가 내 결혼 앞두고 있다고 말도 못하시다가 이런 사달이 난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그만둘까? 뭐라고? 오빠 집이 그렇게 된 거랑 우리 결혼이랑 뭔 상관인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 하는지 설명 좀 해봐. 빚도 많이 져서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빚 갚아야 될 거고 신혼집 가게 약한 것도 우리 집 쪽에서 잔금 못 줄 것 같아. 이 지경이 된 집안에 네가 시집 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그러니 그 전에 그만두자고. 아니 신혼집 못 들어갈 거면 포기하면 되지. 겨우 그까지 집 때문에 헤어져? 내가 결혼 취소하자고 하면 오빠는 속상해서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사람이 괜찮을 리가 없잖아. 소혜야, 연애도 아니고 결혼은 현실이야. 월급 받으면 대부분 빚 상환하는 데 들어갈 거고 내가 학벌이 좋아 돈이 있어. 뭐 하나 잘나지 못한 놈이 너랑 결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기도 했고 더 좋은 남자 만나. 늦지 않았어. 나는 뭐 학벌 좋고 돈 많아? 그게 사람을 좋아하는 판단 기준의 전부는 아니잖아. 일단 일이 터졌으니까 수습해야지. 도망가려고 하면 어떡해. 난 결혼 취소 못하니까 끝까지 책임져. 예비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 상황이 나빠진 지는 꽤 됐는데 저희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시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집안 온통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신랑이 눈물에 그러한거린 채로 이런 상황으론 아무래도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저만 허락한다면 모든 걸 취소하고 파혼하자고 하는데 말과 얼굴이 따로 노는 남자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알아놓으시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시댁 상황이 이 지경인데 신우 3명은 보증 잘못 선 시아버지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이랑 부동산도 다 날아가서 자기들 유산도 못 받는다며 시댁을 뒤집어 엎고 연락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진 빚 중에 급한 건 신랑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다고 하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취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같이 빚을 갚으면 갚았지 그 손 못 놓는다고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럼 자신과 함께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상황도 설명드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바로 다음날 예비 신랑과 저는 대구에서 청송으로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희 친정에 찾아온 예비 신랑은 죄를 지은 죄인 마냥 무릎을 꿇고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랬죠. 아버님,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서 재산이 차압되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혜에게 결혼 취소하자고 파혼하자고 말을 했었고요. 저런, 사돈께서는 괜찮으시고 충격이 크시겠구만. 안 그래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몸져 누우셨대요. 자네, 그나저나 소혜한테 결혼 취소하자고 말했단 건 무슨 말인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집에 이런 상황이면 소혜 고생시킬까 봐요.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시집 와서 힘들게 하나 싶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면목도 없고요. 박서방, 우린 괜찮네. 우리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걸. 자네가 괜찮은 사내고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 허락한 걸세. 아버님, 이런 저라도 소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까지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혼 취소하자니까 우리 딸은 뭐라 말했나? 소혜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게, 나는 내 딸 그리 키웠네. 그리고 일단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 테니 어려워 말고 뭐든 말하게나.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는 돈으로 사람을 평하는 분이 아니셨기에 신랑이 자기 집안이 쫄딱 망해서 따님을 고생시키느니 파혼하겠다는 말에 되려 그러지 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건실하고 좋은 남자이기에 결혼을 허락했으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울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서럽게 울까 싶어 저도 따라 울었네요. 저와 신랑은 시부모님을 찾아가 상황이 어려우신 건 알지만 그대로 결혼식은 진행하겠다고 말했더니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원래 양가 어른들이 돈을 보태서 저희 신혼집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가계약까지 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였고 결혼하는데 신혼집 하나 못 도와주는 자신들이 너무 못났다며 시아버님은 울먹이시는데 이참에 친정 부모님 도움도 안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의 시댁 상황을 듣고 오롯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근데 정작 문제는 결혼 전전날 신우 셋이 파혼하라고 저와 남편을 찾아오면서 터졌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자신의 형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시댁이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도 없던 막내 신우가 갑자기 애인이랑 급하게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며 찾아와 남편에게 너는 나중에 장가가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그이랑 바로 날 잡았어. 우리 오래 만났고 어차피 결혼한다고 했었으니까 이참에 바로 하려고. 그러니 막내, 네 결혼 취소하고 미뤄. 내가 먼저 결혼할 거야. 그래, 셋째가 먼저 결혼하고 네가 하는 게 맞아. 지금 부모님 재정 파탄난판에 둘 다 결혼하는 건 무리니까 우선 셋째가 가고 막내가 해. 막내 너 한 푼도 없이 결혼하면 처가에서 눈치 보면서 산다. 그러니 당장 미뤄. 아니 누나, 결혼식 며칠 남기고 취소하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돈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하고도 그냥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 막내 넌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없다며.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한 거 아니지? 너 설마 부모님이 신혼집 절반 해준다는 거
그대로 진행시킬 거 아니지? 엄마가 너 장가 갈 때 신혼집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야? 엄마 재산 건드릴 생각 마. 그건 내가 결혼할 때 받으려고 한 거야. 셋째 누나, 누나 말은 내가 엄마 재산 받고 결혼 강행한다 이 말이야? 그럴 생각 없어. 부모님 재산 모두 압류당한 판에 내가 그 돈을 받을 것 같아? 막내 누나도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뭐?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다 받아야지. 그럼 결혼은 땅 파서 하니?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다 부모님 도움 받고 결혼했는데 나도 당연히 받아야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줄 알고. 저는 어차피 시댁 도움이나 친정 도움 안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는데 신우들은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신혼집 해주기로 한 걸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신우들에게 시댁 도움 받을 생각 없다고 했더니 신우들은 저보고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없는 살림일수록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어진다면서 저희 친정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듣자하니 친정이 경북 어디 촌구석에서 농사한다고 한다던데 시댁 재산 한 푼이 안 아시겠냐면서요. 저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평화주의자였는데 신우들이 친정 욕을 하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면서 맞서 싸우게 되더군요. 저는 인간이라면 시부모님도 어렵고 남편도 힘든데 오히려 도와야지 누구들처럼 등골 빼먹을 생각부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신우부터 전부 저에게 결혼해서 시집살이로 좀 굴러봐야 정신 차리겠냐며 저를 드잡이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서 남편이 신우들에게 화를 내며 자기 색시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시부모님 도와줄 생각 없으면서 그나마 남은 재산 받아 결혼할 생각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원래 누나들에게 늘 순둥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냈더니 그제야 신우들도 멈칫하기는 하더군요. 신우들은 돌아가기 전까지 저한테 상황이 이런데도 결혼하면 앞으로 시집살이 각오하라고 끝까지 경고하고 갔어요. 그럼 뭐래요? 결혼은 저랑 신랑이 하는 건데요. 저희 둘은 결국 신우들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는데 싸가지 없는 신우 셋은 결혼식에 콧배기도 안 보였어요. 자기들 말 무시했다고 토라진 모양이었죠. 그렇게 한 푼 없이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에 대한 신우들의 괴롭힘도 시작이 됐더랬죠.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당연할 재간이 없더군요. 그것도 아주 영악하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없는 곳에서만 지독하게 저를 부려먹고 막말을 해서 물정도 없이 일러바치기도 애매했고요. 당시 시부모님이 살던 시댁은 빚 때문에 정리가 됐고 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있던 돈 4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 전세를 잡았더랬죠. 근데 그 돈도 막내 신우가 시집 가는 돈으로 보태달라고 진상짓을 하면서 반이나 뺏어가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모아둔 2천만 원을 보태드린 끝에 시부모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저를 시집살이 시켜서 미웠던 신우들인데 더 미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시부모님 돈도 뺏어간 뻔뻔한 신우들은 남편과 저에게도 막내 신우 결혼에 돈 좀 보태라고 성화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큰 신우와 둘째 신우가 작정하고 총대를 맺는지 저를 찾아와서 아예 대놓고 막내 신우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에 2천만 원 가지고 결혼 못해. 그러니까 옳게 내가 2천만 원 더 도와. 마음 같아서는 4천만 원 정도 도우라고 하고 싶은데 그 돈은 없을 테고 현실적으로 2천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 형님,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2천만 원을 내라니요. 저희 결혼할 때도 그 정도 돈 없었어요. 시침이 떼지 마. 듣자하니 옳게 사는 빌라에 그냥 합쳐서 살고
부모님 집 구하는 것도 도와줬다면서 2천만 원 해줬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 돈 좀 있다는 말인데 셋째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줘. 형님, 시부모님 해드린 돈은 저랑 남편이 모아둔 돈 다 털어서 해드린 거예요. 저는 어제도 수당 벌려고 야근했었고요. 옳게도 어지간하다.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 이번 기회에 셋째 도와주면 우리한테 점수도 따고 얼마나 좋아. 형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내 형님 결혼이 걱정되면 두 분이서 각각 1,000만 원씩 도와주시던가요. 뭐? 애 키우는 집에서 어떻게 그래? 누구는 뭐 안 도와주고 싶어? 진짜 올케는 많이 굴러봐야겠다. 앞뒤 분간 안 하고 막 짓거리네. 아무튼 형님, 저 야근해서 이제 자야 되거든요. 두 분 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저희 둘 다 돈 벌기 바쁜데 그런 목돈이 어딨냐면서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남편과 같이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니 저 혼자 답 못한다고 하고 둘 다 저희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첫째, 둘째 누나가 저를 찾아와서 막내 신우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보태달라고 난리를 치고 갔다고 했죠. 남편은 뒷목을 잡으면서 시댁빚을 같이 갚아준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도로 돈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누나들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도 저도 뜻을 하나둘 모아 신우들이 요구하는 건 무시하자고 말았어요. 결국 저희 부부가 막내 신우 결혼에 한 푼도 안 보탰더니 신우들 셋은 자기들끼리 입이라도 맞췄는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신우들이 그럴 것은 예상했지만 어쩌겠어요. 아닌 걸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 후로 몇 개월 뒤 이런 상황을 뒤집을 사건이 터지고 말았더랬죠.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왔는데요. 낯짝이 두꺼운 신우들 3명이 모두 찾아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한테 심부름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남자들은 모두 산소에 벌초를 갖고 허리 아픈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시니 저 혼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사상에 올릴 전이나 음식을 하고 있으니 신우들이 고소한 냄새가 난다며 와서 해놓은 음식들을 계속 집어먹었어요. 처음에는 참으리를 몇십 번 마음으로 새기며 참았어요. 하지만 신우 입이 셋이나 되고 음식 한 개 티도 안 나자 화도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명절인데 다들 시댁에 안 가세요? 가서 일들 하셔야죠. 제가 하는 음식들 그만 드시고요. 어머 옳게 우리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그만 먹으래 섭섭하게. 시집 와서 첫 명절인데 옳게 음식 솜씨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산적은 먹을만한데 동태전은 영 간이 시원찮다. 원재료가 별로인 거야? 아니면 올케가 간을 못 맞추는 거야? 이런 기본도 안 익히고 시집 왔어? 형님 입맛이 독특한 거겠죠. 지극히 정상적인 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드시는 건데 간 따위가 중한가요? 올케는 이제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버르장머리가 참 바르시네. 소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다 하시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급 입맛인데 젖만 붙이지 말고 더 맛있는 것 좀 내와봐. 됐고요. 제사 음식 제가 담당하기로 해서요. 지금 바쁘거든요. 다른 음식 필요하시면 형님이 직접 해서 드세요. 얘들아 들었니? 올케가 바쁘시대. 그럼 우리가 일 좀 더 만들어 드릴까? 그래 언니, 이참에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섭시다.
시집와서 첫 명절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꽤나 괜찮은 생각이네. 제가 화가 나서 신우들 말에 말대답 좀 해끊었으니 이 집안의 유일한 맏며느리인 제가 응당해야 될 일들이라며 신우들은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라고요. 저 보란듯이 일을 일부러 만들면서요. 안 그래도 5시간 넘게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을 만들었더니 속이 메스꺼웠는데 신우들 뒤치다거리를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다 저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 자리에 핑 돌며 주저앉게 됐고 때마침 돌아온 남편이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저를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나 강도 높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면서 지금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얼마나 치명타인지 모른다며 안정을 취하게 하라는 거였죠. 남편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돌아온 저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냐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그간 신우들이 제기한 시집살이나 말들을 다 털어놨고요. 형님들이 시집살이 시키는 거 일일이 당신한테 말하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왠지 그러면 형님들한테 지는 것 같기도 해서 말 안 했어. 아니 그게 왜 지는 거야. 당연히 나한테 다 말했어야지. 하여튼 누나들 드센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랬어? 어쩐지 사소한 건데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 아니다. 우리 까꿍이 태어날 때까지 만날 생각도 하지 마. 태교에 절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야 좋지. 의사 선생님 말 듣기 전엔 몰랐는데 내가 신우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었구나 싶어. 임신한 여자의 특권으로 저는 신우들을 보지 않는 면제권을 얻을 수 있었고 신우들의 연락이 오거나 만날 일이 생길라 치면 남편의 임신을 방패로 모조리 다 막아줬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마음과 생활이 평안해지는지 한 달도 안 돼서 건강이 모두 회복되더라고요. 사실 신우 셋만 아니면 시댁, 친정, 남편에게 받을 스트레스도 없고 저는 세상 누구보다 팔자 좋은 여자일 텐데 말이죠. 당시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빚을 갚아가며 여전히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대 근무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 부부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 제가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을 때 결국 경영난으로 공장이 문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겨우 32살이었고 공장 일에 고되긴 해도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기에 그나마 빚도 갚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임신을 알고 나서 저는 일을 그만둔 터라 남편이 주 집안의 가장인 셈이었고요. 근데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요. 남편은 그래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취업한다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서방이랑 같이 친정에 한번 오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대뜸 저희 신랑에게 친정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버섯 농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박서방, 자네가 다니던 공장 문 닫았다고 들었네. 이참에 우리 버섯 농장 일을 배워보면 어떤가? 네, 버섯 농장이요? 농장의 농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소혜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물려줘야 하는데 자네가 딱이지 않은가? 우선 농장 일 배워보고 차차 결정해도 되는 일 아닌가? 저는 공장님만 오래 해봐서 자신은 없어요. 그럼 일단 제가 다른 회사 취업 전까지 농장 일을 돕는 건 어떠세요? 그 생각도 좋구만. 보기에는 공장 일이나 농장 일이 전혀 다른 일 같지만 하다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걸세.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한번 배워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항상 제가 길을 잃으면 아버님이 저를 이끌어주시네요. 이 사람아, 겸손하기는 다 자네 복이고 능력일세. 저희 친정은 주황산 자락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30년째 버섯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친정 부모님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무리 없이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늘 농장을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남편에게 버섯 농장을 물려주라고 하신 건 결혼 초반에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신우들이 난리를 치면서 왜 자기들 남동생이 처가 머슴살이를 해야 되냐며 돈 없이 장가 왔다고 무시하냐는 말도 안 되는 타박을 해서 제가 중간에서 없던 일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남편 회사가 문을 닫은 걸 알게 되신 친정아빠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신 거였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의 성실함과 성정을 잘 알기에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느니 버섯 농장 일 배워서 직접 경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업을 잇는 거라 남편도 중대한 일이라 생각했는지 심사숙고 해본다는 말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친정 버섯 농장 일을 도울 겸 배우면서 일을 해보더니 결국 3달 뒤 농장을 물려받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첫째,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은 그 사이 어엿한 농장주가 되었더랬죠. 처음에는 농장 일을 어색해하더니 공장 일을 5년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농장 인부 아저씨들과도 호영호제하고 제품 개발, 홍보에도 열심히더라고요. 친정아빠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일머리가 아주 트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 저희 버섯 농장의 주력 상품은 표고버섯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상황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등 상품 가치가 높은 특수 버섯들도 재배를 했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 해외 거래처도 생기면서 호주,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곳에 수출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들도 역시 우리 사위라고 좋아하셨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1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지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그 후에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시아버지를 따라가셨어요. 시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신우들을 봤을 때 저와 제 남편이 제 친정에 있는 시골로 아예 귀농해서 농장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네가 결국 막일을 하다 농사까지 짓는다며 비웃더라고요. 그러게 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 남동생이 저렇게 막장으로 가야 되냐며 제 탓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돈 필요하다느니 도와달라느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깔끔하게 끊었거든요. 영악한 신우들이 저희 부부에게 콩고물이 없다 판단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진상을 부린 신우들은 탐탁지 않아 했던 남편은 오히려 신우들과 연이 끊기자 편하다고 좋아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신우들과 아예 연 끊은 지 5년이 넘었을 때 TV에 나온 유명인들이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유명해진 공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울 때는 연락도 안 하던 주변인들이 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면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들까지 연락이 온다고요. 신우도 똑같더라고요. 제법 유명한 공영방송과 신문에서 저희 버섯 농장이 소개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지 신우들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되려 어떻게 누나들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섭섭하다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지만 얼굴 두꺼운 신우들이니까 가능한 얘기다 싶었죠. 남편도 그냥 안부 정도만 주고받고 말았다고 했고요. 어려울 때 부모 형제 나몰라라 하던 누나들에게 그렇게 정이 가거나 애틋하지도 않는다면서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네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버섯 농장 주소로 물어보니 막내 신우가 제일 먼저 청송에 찾아왔더군요.
돈 따지기 좋아하고 이문에 밝은 막내 신우는 버섯 농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희 친정이 총구석이라고 무시하다가 막상 와보니까 자기 생각이랑 전혀 달랐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버섯 농장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으니까요. 이게 진짜 올케네 부모님이 하던 농장이야? 큰언니가 깡촌이라고 하더니 뭘 모르고 한 소리였구나. 저 산자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올케네 땅이었다고? 네, 면적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이가 농장 대표 되고 나서 건물은 증축했어요. 내가 뉴스 보고 막둥이 나와서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우리나라 최초 신기술 개발이라니?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이 농장 버섯은 외국에서도 알아준다며. 네, 그이가 외국 수출까지 경로를 개척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사업 수완이 좋을 줄 몰랐네요. 너무 좋겠다. 잘 됐어. 남동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하던지 난 그간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살았거든. 형님네 두 분 다 우체국 근무하고 괜찮지 않으세요? 말도 마. 다 겉만 그런싸한 거지. 우리 부부 둘 다 월급이 세후 200만 원도 안 돼. 최저시급도 안 될 때도 있거든.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봉급은 진짜 초라해.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둘이 벌어서 알뜰하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궁하니까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도 안 낳고 그냥저냥 사는 거지 뭐. 집도 월세로 살고 말이야. 이번에 상부에서 직원들 지역 특산품 할당받은 게 있는데 혹시 올케가 좀 사주면 안 될까? 책자 보여줄까?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막내 신우는 5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회사 특산품을 사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와 막내 신우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뭔가 몇 년 만에 해우한 남매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막내 신우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더라고요. 늘 표독스럽고 한성격하는 막내 신우가 그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며칠 뒤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가 같이 총성에 왔더군요. 저희 집이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구경이 났는지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올 모양이었어요. 둘째 신우도 막내 신우가 그랬던 것처럼 농장 규모에 입을 다무지 못하더라고요. 신우들은 농장에 오자마자 남편부터 찾았는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날은 남편이 둘째, 셋째 신우가 농장에 온다는 걸 알고 아예 외부로 출장을 가버렸거든요. 셋째 얘기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였네. 올케가 모진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나가면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어? 내 말이 언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섭섭해 정말. 형님, 아무래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 모임이 없어지니까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형님들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퍽이나 내 얼굴 피로로 썩은 거 안 보여? 4년 전에 우리 남편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해서 백수된 지 오래야. 50대 늙은이를 누가 써줘? 나도 그 때문에 마트에서 계산원 알바하잖아. 사는 게 말이 아니야. 그래도 언니는 애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자가집, 차, 세 받는 작은 아파트도 있잖소. 나는 꼴랑 월세살이 하면서 나에 비하면 왕족인데. 에이구, 비교할 걸 비교해라. 그러게 누가 돈 모아놓은 거 이상한데 투자하래? 언니, 그 말은 금기어인 거 몰라? 남이 사기당한 거 뭐하러 누설하쇼? 진정하세요. 둘째 서방님이 퇴사하셨는지 몰랐네요. 대기업 하청업체라 꽤 견고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옳게 사람 팔자 한 치 앞도 모르는가 봐.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이 여기 농장에 취직은 안 될까? 아님 거래처 회사라도. 네? 제가 무슨 농장 일에 힘이 있나요? 다 그이 소관이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지인이라고 입사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요. 심지어 둘째 신우는 자기 남편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된 지 오래라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하게 달라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부라서 남편 사업하는 일에 힘이 없다고 했더니 둘째, 셋째 신우는 제발 자기 남동생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저한테 앞으로 자기 형제들 보고 싶지 않다고 이상한 부탁 같은 거 하면 거절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굴라고 저한테 말해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신우들 앞에서 대놓고 그 얘기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바빠서 저도 얼굴 보기 힘들다는 말로 일단 돌려보냈더랬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인 건지 일주일 뒤에 신우 셋이 다 함께 저희 농장에 찾아오지 뭐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들까지 대동해서는 차 3대를 끌고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남편과 신우들 사이에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남편은 신우들을 안 만나고 싶어 한지 신우들은 남편을 어떻게든 봐야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날도 신우들은 서방님까지 데리고 와서 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마당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집 밖으로 나왔더군요. 우리 막둥이 오랜만이네. 안 보는 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총구석까지 뭐하러 왔어? 뭐 대단한 걸음이랍시고. 무슨 일이기는. 우리 막둥이가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난린데 누나들이 와서 축하도 하고 얼굴도 봐야지. 그 얼굴 안 본 지 5년 넘었고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왔소? 용건만 말하고 가요. 형제들끼리 서운하다. 너는 그간 잘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들은 아니었어. 특히 나는 네 매형이 유통사업 물려받아서 하다가 3년 전에 다 떨어먹고 지금은 택배 일하고 있는데 50대 늙은 사람이 힘쓰면 얼마나 쓰겠어. 네 조카들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앞으로 학비가 걱정이야. 큰언니, 언니 얘기만 쏙 하면 어떡해. 우리 집 사정은 그것보다 더 딱한데 우리 그이는 회사 잘리고 백수라니까. 나도 마트에서 겨우 알바하고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상황이 더 힘들지. 일자리 좀 어떻게 안 될까? 참 사람이란 게 안 변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면 자기 포찜 달라고 성화라더니 딱 그 짝이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할게. 부모님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나들이 어떻게 했어? 나 몰라라 피해갈까 연락도 다 끊고 부모님 장례식 와서 조의금 각자 나누자고 난리칠 때 내가 뭘 했어?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지? 진짜 정 떨어지게 하는 데는 다들 일가견이 있다니까. 신우들이 저마다 돈 때문에 허가리 맨다며 남편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은 남처럼 자기가 알 바가 아니고 이미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인연 정리됐다며 냉정하게 선을 긋더군요. 신우들은 자기들이 울먹이면서 그간 얘기를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했는데 남편 반응이 칼같자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고요. 막둥아,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너 그런 말을 하면 되냐? 남도 아니고. 누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다 모르겠고 예전에 누나들이 나한테 한 말은 기억난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막장까지 가고 인생 고달파지니까 앞으로 돈 필요하다느니 도와달라느니 말은 꺼내지 말라던 그 말. 지난 10년간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네. 씨도 안 먹힐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신우들과 서방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심지어 둘째랑 셋째 신우이는 화딱지가 났는지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농장 어디라도 부수고 가겠다며 씩씩거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남편은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했고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남편의 싸늘함에 신우들은 그제야 돌아가기 바빴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남편은 자동차를 한 대 새로 뽑아서 왔더라고요. 생전 차에 관심 없던 남자가 비싼 외제차를 뽑아왔길래 돈 벌더니 이제 취향이 바뀌었나 싶었죠. 웬 차야? 그것도 외국 비싼 브랜드네? 돈 벌더니 이제 이런 것도 관심이 가? 내 거 아니야. 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라 한 거고 누구 선물하려고. 이 비싼 걸? 이런데 돈 쓸 거 있는 거 보니 신우들도 도와주겠네. 그거하고 다른 거야. 그쪽은 도와줄 일 없고 장인어른 장모님 타실 차니까 좋은 거 샀어. 우리 부모님? 갑자기? 장인어른 10년도 더 된 차 운전하시는데 안전도 신경 쓰이고 내 진정한 은인이 그 두 분인데 뭔들 못할까.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은혜 갚고 좋은 거 많이 해드리고 싶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더라. 당신한테도 고맙고 평생 갚으면서 살게. 결혼 10년 넘도록 표현 한 번 살갑게 한 적 없는 남자가 그런 말을 하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신우들은 남편이 냉정하게 자르고 나서는 그 후로 연락도 없었어요. 남편도 굳이 자기 누나들 찾는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신우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시부모님들이 워낙 자식들을 챙기시는 분들이라서 전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괴롭힌 것도 생각이 나서 더는 보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형제라고 살살거리는 영악한 인간들 때문에 남편이 상처 입은 것 같아 되려 제 마음이 안 좋았네요.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가족에게 막말을 하고 구업을 쌓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마구 말을 하면 업을 짓는 일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에게 막말을 했던 신우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예전에 들었던 그 말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다 자기들의 한죄 때문에 박복한 거다 싶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처지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안 좋게도 그 철부지 셋을 손인신으로 둔 거였고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가족에게 내 위주의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며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이 내게 해주는 배품과 이해에 대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해주세요. 고맙다고, 때론 미안하다는 말도요.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해요.